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아니고 시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진짜 막장 시부모에 대한 사연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게 정작 제 일이 될 줄은 몰랐는데 하긴 무조건 시아버지 탓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제일 문제긴 하죠. 시작은 시아버지이긴 해도 중간에서 남편이 정신 차리고 대처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해도 남편이 알아서 방패막이가 되어줬다면 제가 이혼까지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남편과 저는 성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뭐 누구 성격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빌빌거리는 건 아니고 그저 눈치껏 행동할 줄 안다고 할까요? 물론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죠. 반면에 남편은 눈치가 정말 없는 편이고 굳이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서 뭐 하냐는 주의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면 일단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도무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팔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고생하시면서 일구신 재산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권리금까지 받아서 처분했고요. 이 밖에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고 꽤 많은 예금과 적금 그리고 보험료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상처가 되었던 건 바로 친척들의 반응이었어요. 원래도 친정 부모님과 친가 어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쪽에 기댈 생각도 기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막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특히 작은 숙부라는 사람이 저더러 아주 돈독이 올랐다나 아니면 돈의 환장을 했냐던가 그러면서 욕심이 사나우면 벌 받는다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돈을 사촌 동생들과 좀 나눠 쓰자고 제안한 걸 제가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아니 자기 형이 세상을 떠났고 그 때문에 조카가 부모를 전부 잃었다는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뚫린 입이라고 저딴 소리를 하더군요. 진짜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외가 쪽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외가 쪽하고는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사고를 알아차리자마자 이모와 외삼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고 나서 큰이모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니께는 4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큰이모를 가장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큰이모가 제게 아파트를 팔고 당신과 같이 살자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음흉스러운 계획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이모가 말하기를 제 안전도 걱정이 되고 딸처럼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라서 웬만하면 팔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땅에 내가 믿을 건 큰이모밖에 없다 싶어서 결국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이모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면서 금매로 처분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이모의 말에 다른 뜻이 있을 거라 조금의 의심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아파트 계약서를 쓴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며 큰이모가 일단 아파트 잔금까지 받으면 제가 가진 돈은 전부 당신한테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배로 불려주신다는 말과 함께요. 그때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이모와 이모부가 하시는 대화를 듣고 저는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 돈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곧바로 저는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따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이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가족 하나 없이 10년을 혼자 살았네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해왔을 무렵에는 이 남자라면 충분히 저와 평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서 있을 때였고,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지요. 하지만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이 컸던 탓인지 나름대로 따질 건 따지고 고른다고 골랐는데도 이런 사단이 나버렸네요.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걸 보면 제가 그냥 헛똑똑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친정이 없다 보니 상견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 나서주실 어른들이 없다는 걸 시부모님이 이해해 주셨거든요. 결혼식이나 혼수회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위치 자체가 저나 남편 직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서 남편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혼수라고 해봤자 이미 집에 기본적인 건 웬만한 건 갖춰져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돈을 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단은 생략하기 어렵더군요. 주변 지인들이 말하길 네가 해가는 게 월등하게 많은데 무슨 예단이냐고 한마디씩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저는 정말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싶었고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예쁨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었네요. 그래서 예단으로 시부모님께 명품 시계랑 옷 한 벌 해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거기다 한 달에 40만 원씩 용돈도 드렸어요.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때는 따로 50만 원씩 챙겨드렸고요. 제 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3일 밤낮을 꼬박 새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만 털어놓겠습니다. 솔직히 식을 올린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을 직접 겪어본 결과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인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다짐 같은 건 어느새 많이 옅어진 상태였지요. 결혼식을 올린 지 거의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건이 시작됐던 날은 아버님 생신이라서 시댁에서 점심을 다 같이 먹었어요. 어머님께서 며칠 전부터 며느리 솜씨 좀 보자고 하셔서 얼떨결에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한테 듣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생일상을 차린 적이 없다고 항상 외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외식을 할 줄 알았죠. 그래도 처음 돌아오는 생신이기도 했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상 차려드리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께서 정해주신 미역국을 비롯한 몇 가지 음식 목록을 받아들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그리고 추가로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갈비찜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차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저희 생활비로 부담하는 거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생신 선물로는 요새 유행한다는 용돈 박스에 10,000원짜리로 50만 원 채워 넣어 드렸네요. 근데 웃긴 건 아버님의 반응이었어요. 박스를 열어 현금을 확인하시더니 이게 전부 5만 원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시더라니까요. 거기다 생신상을 차리는데 들어간 제 노력과 시간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하시면서 반의 반도 안 드셨습니다. 순간 생신상 준비하느라 파스가 덕지덕지 붙은 제 손목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하신 아버님께서 저를 노려보시더니 남의 생일상 앞에서 왜 울고 난리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눈치만 보느라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렇게 분위기는 말 그대로 개판이 나버렸고 남편이 그나마 잘한 건 저를 데리고 그냥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직접 자기 생일상 준비한다고 개고생한 며느리한테 저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다 그 꼴을 전부 다 보고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도대체 왜 그랬냐고 따지기만 하더군요. 진짜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일을 꾸몄을 거라고는 말이죠. 아무튼 남편과 한바탕 하고 저희들 사이는 서먹해졌고 그 주에 주말이었어요. 저녁 먹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또 술에 취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더러 시아버지가 웃음냐고 하면서 막 따지시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해서 아버님을 말려봤지만 들은 척만 척 하셨습니다.
아니 매를 맞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빙빙 돌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시부모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입니다. 솔직히 저보다 더 시부모한테 잘하는 며느리도 많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소홀하게 했다는 건지 말씀해 보시라 재차 물었더니 그제야 용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 지금까지 돌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집도 20평대 초반 아파트이긴 하지만 당신들 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다 퇴직금이랑 연금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걸로 알아요. 물론 돈이야 많으면 좋은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작다고 말씀하실 만큼 돈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갑자기 돈에 연연하실까 궁금하던 차에 다시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저보고 꽁쳐놓은 돈 제법 되는 거 아신다며 앞으로 용돈을 2배로 올려서 주거나 아니면 본인 사업자금으로 1억만 땡겨달라고 하시네요. 기가 막히더군요. 1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땡겨주긴 뭘 땡겨달라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갔지만 중요한 건 제가 재산이 있다는 건 남편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어느새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배신감이 더욱더 컸죠. 그런데 아버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또다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저는 아버님이 뭐라 하던 말던 일단 남편한테 지금 상황 좀 설명해 보라고 물어봤고 잠시 망설이던 남편이 결국 이 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최근 몇 달 전에 아버님 친구분이 하시는 공장에 납품업체가 도산을 했다며 넌지시 아버님에게 그 업체를 인수하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무슨 금속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는데 어차피 아버님 친구분이 공장을 계속하는 한 물량은 끊어질 염려가 없을 테고 잘만 하면 인근에 있는 공장에도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버린 거죠. 아버님 퇴직금이랑 남편이 가지고 있던 5천만 원까지 탈탈 털어서 그 업체를 인수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아버님 친구분은 공장을 접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네요. 알고 보니 그 업체 사장이랑 애초부터 짜고 쳤던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때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납품할 대상을 찾아봤지만 전부 다 소용이 없었고 현재는 재고만 잔뜩 안고 처리는 못하고 있는 수준이랍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요구한 1억 원은 근처 공장에 납품 계약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로비 자금 같은 거였고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도 화가 나긴 했지만 그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아버님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돈이 마치 10억이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제외하고 전부 합쳐봐야 3억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10억, 20억이 있어도 아버님께 돈을 드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너무 당당하게 돈을 달라는 아버님의 뻔뻔함에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시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도 아버님은 집 가지고 들어오는 며느리라고 좋아하셨고 거기다 매달 용돈을 드릴 때도 고맙다 매번 말씀을 하시던 분이에요. 당연히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5천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쓴 남편의 잘못은 따로 이야기한다 쳐도 아버님 돈으로 사업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조심스럽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며느리 돈은 함부로 막 써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저는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제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나올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저와 상관없이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리고 돈 달라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당당하시냐 따져버렸죠.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저를 잡아 흔들더니 자기 아버지 성질 몰라서 그러냐며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거냐 난리를 치대요. 지금이라도 싹싹 빌라고 돈 문제는 나중에 따로 자기랑 상의를 하자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밀쳐버렸어요. 그리곤 넌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이제 곧 이혼당할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상황 파악하고 대처할 줄 아는 놈이었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둘 다 염치 없고 낯짝 두꺼운 건 똑같더군요. 결국 너와 남편은 깔끔하게 갈라섰어요. 중간에 제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만 가지를 탐내긴 했지만 어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결혼할 때 혼수 겸 결혼비용조로 받은 2천만 원 돌려주고 치워버렸죠. 그리고 아쉬우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법대로 하고 싶으면 법대로 해보라고 나는 자신 있다 말해줬더니 역시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네요. 그냥 스무스하게 헤어졌지요. 또 하나 웃긴 건 숙려 기간에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답니다. 그러면서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다나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해볼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딱 봐도 돈 때문인 게 보이더군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진심으로 사과를 했던 말던 저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쪽 인간들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거든요. 1년도 채 못 살고 이혼녀 딱지를 달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럽고 슬프고 그래요. 하지만 좌절감에 빠져 있는 모습보다는 씩씩하게 사는 걸 저희 부모님도 보고 싶겠죠? 본의 아니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인간들 보란 듯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